미국에서 MZ세대를 대표하는 라이징 스타 가수 데이비드. 그의 노래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만 15억 회가 넘는 재생수를 기록했고요. 대표곡 두 곡은 유튜브에서 각각 1억 8천만, 2억 5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찍었습니다. 우리에게는 SNS 릴스 배경음악으로 익숙해서 한국에서도 두 차례 콘서트를 열고 음악방송에도 출연했을 정도로 친근한 가수인데요. 2005년생 어린 나이로 앞길이 창창해 보였던 데이비드. 그런데 지금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8일 LA 검시국은 할리우드의 한 견인 차량 보관소에서 부패한 시신을 발견합니다. 사망 뒤 오랜 시간 차량 트렁크에 방치돼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1년 넘게 실종 상태였던 13살 소녀 셀레스트 리바스로 최종 확인됩니다. 그녀는 지난해 4월 LA 도심에서 90km 떨어진 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종적을 감췄는데요.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LA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타살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시신이 발견된 차량, 바로 가수 데이비드의 소유였던 겁니다. 당시 데이비드는 월드 투어 중이었고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죠. 너무 미스터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은 강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대중 역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수사기관, 특히 법조계에서는 지금 데이비드 소유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대한 정황이기는 한데 이것만으로 피의자 전환 요건이 충족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좀 의심스럽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이런 상황이죠. 현재로선 데이비드를 범인으로 보기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서는 데이비드가 사건에 깊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하나둘 퍼지고 있는데요. 물론 단순 추측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첫째,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에 영어 스펠링 타투가 새겨져 있었는데 데이비드 역시 같은 위치에 같은 타투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시작됐죠. 둘째,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에게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난해 4월 피해자가 사라지기 직전 그녀의 집에서 걸어서 6분 거리쯤에서 데이비드의 사진이 찍혔다는 점.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에 불과하지만 미국 네티즌들은 이런 조각들을 이어붙이며 데이비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는 어떤 수준의 조사를 받고 있을까요? 현재 LAPD가 압수와 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이미 수색이 들어갔죠. 그래서 노트북도 압수해가고 자택도 수색을 했고, 하지만 아직 참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자처럼 신문을 하거나 그건 불가능하죠. 네티즌들이 제기한 정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데이비드의 미공개곡 녹음본 제목이 셀레스트였다는 건데요. 셀레스트? 네, 초반에 언급했던 피해자 이름과 같죠. 또 다른 포인트, 데이비드의 대표곡 중 하나인 로맨틱 호머사이드, 직역하면 낭만적 살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곡이 공개된 날짜가 2022년 9월 8일, 공교롭게도 피해자 셀레스트의 생일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뮤직비디오 속 여주인공의 외모가 피해자와 닮았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올해 공개된 원모어 댄스 뮤직비디오에서는 트렁크에 사람을 싣는 장면이 등장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건 모두 정황에 불과하다는 것. 과연 이런 디지털 흔적들만으로 실제 수사에서 증거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압수와 수색영장이 있으니까 수사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미발매곡이라든지 본인의 타투라든지 SNS 이런 내용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캘리포니아의 증거법에서 이러한 창작물 같은 거, 그러니까 특히 타투나 미발매곡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게 폭력적이다 또는 상징적이다 이런 것만으로는 증거 채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은 유심히 살펴보겠지만 창작물이 단순히 폭력적이거나 단순 정황에 그치는 수준이라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데이비드가 실제로 셀레스트를 해쳤는지를 입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 역시 데이비드를 피의자로 확정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번 사건으로 데이비드는 협업 중이던 여러 브랜드의 광고에서 흔적이 지워지는 등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수사 절차가 이어질까요? 압수수색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데이비드가 피의자 선상에서 아예 나가게 된다면 다른 용의자 선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반대로 데이비드가 범인으로 지목된다면 팬들은 물론 미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루빨리 사건의 실마리가 풀려 어린 소녀의 억울함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I'll still be right next to you, my dear.